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리 이정입니다. 오늘 이정이 만난 사람은 이번 4.11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나서는 김재윤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요즘. 감사합니다. 일단 뭐 시작부터 하죠. 삼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 삼선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재선을 거쳐서 삼선에 도전했는데 삼선에 도전하는 나서는 출마의 변화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서귀포시의 박갈세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박갈세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밭 가는 새가 박갈세입니다. 네. 이제 밭을 잘 갈아서 이 농민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게 박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의 박갈세가 돼서 열심히 부지런히 밭을 잘 갈아서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박갈세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역시 파워를 가지려면, 힘을 가지려면 제가 진정한 우리 제주도민의 로비스트가 되려면 저는 역시 힘을 갖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 힘은 선수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삼선이 되게 되면 그 삼선이 갖는 그 파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재선하니까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도 하고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 간사도 하면서 실은 간사라는 파워로 우리 제주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뒷받침을 했습니다. WGC 지원 특별법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예산들도 간사를 맡고 있으면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재선의 힘이었던 겁니다. 삼선이 되게 되면 또 상임위원장을 하거든요. 상임위원장은 법안의 상정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그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정치적 모토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자. 그래서 제가 17대 들어가가지고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대표 발의하자 예산이 5천억 원 정도 예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꿈꾸는 일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려면 나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근데 대부분 보면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 부자들 될 수 없고 출세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우리가 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되지. 그 얘기 뭐냐면 출세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편법을 쓰고 또 탈법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반추거든요. 네. 결국은 부자가 되려면 탈세하고 또 출세하려면 어쨌든 편법을 쓰건 승진하려고 해도 또 뇌물을 주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처럼 얘기했단 말입니다. 국회의원들도 표를 얻으려면 앞에서는 깨끗하고 또 원칙 지킨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또 편법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서 가서 또 이제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제 못 주게 됐지만 또 다양한 편법으로 주기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결국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당선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김재윤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렇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김재윤을 통해서 실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본다면 그게 저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표를 받는 데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뭐 섭섭하다는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정말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안 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 딸 결혼식 때 안 올 수가 있느냐. 서운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쭉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김재윤 의정활동 잘하고 상 많이 받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똑똑하다. 그거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 다음에 붙입니다. 다만 김재윤이 관훈상지 안 보고
경조사 안 보고 동네를 안 돌보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여 받느냐. 이게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저는 장관 만나고 국무총리 만나고 또 관련 기관의 그 대표들 만나고 또 그 제주도 관련된 일과 관련한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저는 로비하고 부탁하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17대에서도요. 제가 혁신도시 그 문제 갈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해찬 총리 만나고 청와대 만나고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만나고 또 이쪽으로 오기 싫어하는 우리 이전 기관의 그 노조위원장님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냈거든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를 유치할 때도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송영길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추진했던 일인데요. 그러면 제가 왜 제주도에 하는지 송영길 시장님은 인천에 가져간 거죠. 근데 결국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왜 제주도에 필요한지를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 유나이티드 FC 프로축구단 유치할 때도요. 그렇죠. 제주에서 했죠. 그때도 그러면 제가 이게 서울대학교 그 강준호 교수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한 건데요. 또 안민석 의원님이 그 소스를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제가 안민석 의원도 만나고 강준호 교수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걸 또 받도록 이제 도지사님이나 시장님한테도 좀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WCC 그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들었는데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법을 만들 때 다들 설득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로 뛰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제가 경주다분으로하고 지역에 와버리면 그런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8년 동안 제주도의 모든 예산을 제가 깎지 않고 반영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언제나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이명박 정권 정치 탄압 1호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검중 수부 조사와 재판을 3년 5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했고 그 당시 우리 촛불 민심을 이제 가라앉히고 또 왜곡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그 기도가 이번에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 3년 5개월 동안의 그 이명박 정권의 그 탄압의 시간은 저희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 한 번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같은 얘기를 제가 그 당시 100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판단한 게 내가 반드시 무죄가 입증될 것이고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계속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반복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해가지고 그 의정활동의 성과로서 나중에는 평가받아야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 결과 입법 최우수위원,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대상 최우수상, 약속 대상 최우수상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정대상 7년 연속 국가무수위원 그리고 한국 정경문화 대상 정치 발전 부문 받았고요. 자랑성 국회의원상 그다음에 최우수 국감 의원 이런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물론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뒷받침 덕분이지만 어쨌든 제가 경주사 한번 그렇게 뛰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가장 먼저 제가 삼선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아무 데나 가서 일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저는 짓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장관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군기지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제주도가 번영과 도약기를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해군기지의 문제를 푸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번영의 저는 첫 번째 기틀은 저 평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가치를 존중할 때. 그 두 번째 가치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할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군 기지의 문제는 반드시 평화와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그동안 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강정을 이제 평화 생명의 이제 클러스터로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주 그 해군기지는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강정마을과 시민사회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 제안했던 대로 민공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들면서도 해군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그 처음에 국회가 제안했던 게 기항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이제 해군이 정박할 수 있고 또 유사시에 군인들이 거기에서 또 언제든지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그 군의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부 해군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그 입지를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해군 기지가 과연 어디에 걸맞는지 그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하는 방안도 저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또 현안 문제 하나가 산남과 삼북의 균형 발전입니다. 산남 홀대론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서귀포시에 반드시 유치하겠다. 그래서 제가 18대 공약도 서귀포시 신공항, 서귀포공항, 서귀포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공항의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푸는 것이 저는 지역균형 발전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반드시 신공항이 유치해야 됩니다. 이게 지역균형 발전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러면 지금 신공항을 만들면 지금 기존의 제주공항은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공항, 새로운 신공항을 서귀포에 만들자는 겁니다. 제2의 공항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제가 속한 정당이 정말 우리 민주통합당이 꼭 집권해야 되는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데요. 서귀포시에다가 국제선 중심의 신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뭐 국내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요. 제주공항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것도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제주공항을 여기서 폐쇄하게 된다면 거기에 또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역 반발도 또 만만치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주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또 다른 산남 삼북의 갈등의 요인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집권하면 그 힘을 가지고 아니, 지금 제주보다 더 작은 지역에 공항 2개 있는데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은 꼭 하나만 써야 된다. 여기에 그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그럴 겁니다. 뭐 수요가 있느냐. 예비 당선 조사할 때 나오겠느냐.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미래의 가치를 보자는 겁니다. 네. 제주도의 미래를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때 바로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설득하고 국무총리 설득하고 각 부처 장관들 설득해서 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한다면 우리 도민으로 힘 딱 모아가지고 국토해양부 장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차일 의원님이나 김은하 의원님이나 장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 최우수원을 선정하는데 강창일 의원님, 김은하 의원님 저 다 선정됐었거든요. 그리고 국가무수위원이라든가 저는 강창일 의원님이나 김은하 의원님 이미 검증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리더십을 갖고 있다. 본인 어떻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모 대통령 후보께서도 저한테 김재현은 문화부 장관 뭐 1순위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의원님은 그분이 문화부 장관에 좀 꿈이 있는지 김재현은 뭐 환경부 장관도 걸맞는 분이다. 제주도 환경에 같이 존중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고 장관을 하고 그것보다는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맡게 되면 제주도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보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잘했으면 당연히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제주도민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일들을 한 겁니다.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중 FTA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중 FTA는요 한미 FTA보다는 엄청난 거의 핵폭탄과 같은 우리 1차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공항 왜 더 되었습니까? 신공항.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 끝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우왕좌왕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뜻을 받들어서 그런지 국토양보도 안 움직이고 그리고 사산만 해도 어떠합니까? 사산만 해도. 한나라당과 현 정권 그리고 또 한나라당과 현 정권을 둘러싼 뉴라이트에서 얼마나 우리 4.3을 왜곡하고 또 우리 4.3 유족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3명 국회의원이 4.3 관련된 예산 증액하려고 하면 언제나 딴지 걸고 발목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걸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유권자들은 지혜롭습니다. 정말 도민 여러분들과 제주도에다가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데다가 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왜곡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원래 조직이 없습니다. 제가 조직도 만들지 않고 또 조직을 가동하려면 또 이제 부정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런 조직은 없다. 다만 일로서 승부한다. 이런 정치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 시민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후보를 모두 포함해서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하여튼 전부 포함해서 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EU와의 격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2위부터 7위까지 다 합쳐서 한 지지율하고 저희 지지율하고 하면 제 지지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유권자의 마음이거든요. 조직을 동원한다고 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곧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과 우리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정치 탄압 1호 정치인으로서 버텨낼 수 있던 것도 여러분들 성원과 지원 덕분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을 때 다 저를 믿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결백이 입증돼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담보로 해서 3선에 도전합니다. 3선은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이가 서귀포시의 박갈새가 되어서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산적한 현안 문제 풀어내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동안 제가 얻은 성과는 다 우리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3선이 되면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슴끼리 어깨 걸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잘 사는 제주도 멋지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